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2호점) 오픈한데 거기 인테리어가 다 됐어요. 마무리 지을 거 조금 있고 가서 이불 커버 좀 씌워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정리만 해주면 이제 끝나거든요. 가서 이불 커버 씌우고 사진 찍고 그러려고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빌라에서 에어비앤비를 한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 그 불법이라는 거는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리면 구청에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면 다 불법이에요. 빌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냥 사업자 없이 하면 불법이다. 빌라에서 해도 사업자가 나오는 곳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알아두셔야 될 건 오피스텔에서는 절대 사업자가 안 나와요. 법상 오피스텔은 사업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에서 하는 분들은 전부 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비율 이상이면 되는 거고, 다가구 기준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강남구 다가구 기준입니다. 구청마다 그리고 건물마다 건물의 건축 용도마다 다 달라요. 다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있는 호실 위, 아래, 양, 옆 무조건 포함이 된 상태에서 전체 호실 개수의 절반 이상, 예를 들어서 12세대가 사는 다가구다. 그럼 내가 201호라면은 위에 밑에 그 다음에 양옆 세대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2개였으니까 6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강남구에 있는 다가구 기준이어서 임장 가신 해당 구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대표님 뭐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지금 인테리어 다 됐는데 요것만 안 됐다 그래서 요것에 속만 넣으면 돼요. 이게 속이고 이게 커버예요. 이게 커버를 씌우면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꿀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모서리 맞춰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요. 안쪽으로 접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뭉쳐서 수어를 들어서 이쪽으로 던져놔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끝 있죠? 바깥쪽 끝만 여기 바깥쪽 끝이랑 맞춰요. 이렇게 됐죠? 이거를 안에 들어가서 필 필요가 없어. 이 끝만 맞춰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옛날에 어떻게 했냐, 이걸 모를 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도 된다. 언제 이걸 깨달으셨나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아, 이거 보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회색깔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회색깔로 구매를 할 때는 그 집 내부의 인테리어랑 톤앤 매너가 맞아야 돼요. 근데 제가 잘못 시켰어요. 잘못 시켜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깔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죠? 이게 빨래하고 커버 씌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커버가 없는 이불 있잖아요. 아, 근데 커버가 없는 이불로 하면 건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전기 비용도 나오고, 또 만약에 코인 세탁방 가가지고 빨래하면 빨래 비용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게 안에 끈이 뭐냐면 이 안쪽에 이 속이랑 연결시키라고 만들어진 끈이에요. 원래 여기에 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네요. 이 속을 끈 있는 제품으로 사시면 끈이랑 묶어가지고 고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매번 빨아야 되는데 그걸 해놓으면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 괴롭겠죠. 이거를 제가 수학 강사 할 때 있잖아요. 아침에 가가지고 정장 입고 가서 이 짓을 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랬었죠. 그때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는 청소를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했죠. 루틴이 있었어요. 항상 청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기 위에 있는 먼지부터 물티슈나 이런 걸 싹 다 닦고, 그 다음에 여기 침구는 일단 개 놓고, 그 다음에 바닥에 청소기로 쓸고, 그 다음에 돌돌이. 그게 이제 루틴. 출근 전에 얼마나 시간 걸려요? 한두 시간이면 했어요, 저는. 근데 그때는 뭐 근데 맨날 막 임장 다니고 그러느라고 한두 시간이 뭐예요. 막 3-4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임장 가고 그랬었죠. 생활 패턴이 강사들이랑 일반 직장인분들이랑 좀 달라서, 강사들은 대부분 일이 10시 반은 넘어야 끝나요. 제가 근무했던 학원은 11시에 수업이 끝났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12시가 넘었죠. 왜냐면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독서실 가서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한 새벽 2시쯤에 자가지고 이제 9시쯤에 일어나서 임장을 가는 거죠. 10시부터. 안 힘드셨어요? 죽는 줄 알았죠 그때. 지금은 상당히 여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여유로워진 게, 이게 확실히 쉐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보다 33M2가 진짜 여유롭긴 해요. 해보시면 진짜 아시겠지만 공감대여 사업에 도전하려면 33M가 가장 좋겠네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네. 인테리어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었어요? 여기 지금 다 하는데, 여기가 근데 아셔야 될 게, 저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을 달았고 에어컨을 달 때 뒤쪽에 가스배관이 지나가가지고 막 연장하고 막 이러느라고 돈이 좀 더 많이 들었고, 보시면 이 집은 세면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면대도 새로 설치를 했고요. 보면은 요거 건조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편하게 건조기 놔드린 거고, 여기 보면 지금 페인트가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다 원래 몰딩도 다 갈색 몰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문도 페인트 칠했고 이런 콘센트도 다 페인트로 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손잡이가 이제 이거는 안 바꿨는데 중문 손잡이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다 이것저것 다 해서 뭐 복비랑 다 해가지고. 원래 33M2로 제가 제일 저렴하게 했을 때가 60만 원에 세팅을 했었어요. 최대로 많이 든 게 120만 원이었나 130만 원이었나.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하다가 이거 지점 하나 세팅할 때마다 500, 600 이렇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33M2가 덜 들죠. 훨씬 덜 들죠. 거의 4분의 1이니까. 차이가 뭐길래 그런 비용적인 차이도 나는 거예요? 퀄리티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33M2에서 복사 곱하기 몇 하면은 에어비앤비가 되는 거라서, 사실 지금 꾸며놓은 물품들이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그 물품 리스트 있죠. 거기에서 다 산 거예요. 딱히 뭔가 인테리어적인 차이는 없다. 뭐 이런 행잉 플랜트,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액자, 뭐 조그만한 조명 이런 것들도 다 거기 물품 리스트 안에 있던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인테리어 퀄리티적인 차이는 없지만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좀 있겠죠. 아무래도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33M2를 한 2개 정도만 경험을 해보셔도 에어비앤비로 넘어가는 데는 인테리어적인 면으로는 크게 고민하실 게 없을 거예요. 다 하얀색으로 도배해놓고 그 물품 리스트 그냥 그대로 갖다 넣으면 이 정도 느낌은 나오기 때문에 33M2 먼저 한 2개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하시면 인테리어적으로는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찍는 포인트에도 팁이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나오면서도 게스트들에게 이거가 있어요라고 전달해줘야 돼요. 감성만 충만하면 뭐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꽃사진이나 넣어놓지. 결국 게스트가 와가지고 몇 명이서 잘 수 있고 어떤 시설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찍었을 때는 퀸사이즈 침대 2개가 담기면서 가운데 협탁이 있어요 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찍을 때는 행거가 있어요. 그래서 짐을 걸어 놓거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사진으로. 여기서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쪽으로 한번 와서 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사진을 이제 이렇게 담을 때 에어컨과 에어컨이 보이죠? 이런 거를 궁금해 한다고요, 게스트들은. 여기 에어컨이 하나 보이고 여기 에어컨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게스트는 궁금해 해요. 에어컨이 각 방마다 다 있는지 찍어주시고. 괜찮죠? 어렵지 않죠? 네. 사진을 찍으실 때는 2배율로 찍는 게 좋아요. 아이폰은 1배율이랑 0.5배율 0.5배율 어때요? 넓어 보이고 나쁘진 않은데 감성은 없어 보이죠. 1배율은 그냥 그래요. 근데 2배율로 찍으면 약간 에어비앤비스러운 느낌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예, 그래서 사진은 항상 2배율로 찍되 뭘로 찍어라? 아이폰으로 찍어라. 아이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촬영하실 때 저런 전구 빛이 보이면 안 예쁘거든요. 화면에 빛이 이렇게 나올 때랑 빛이 안 나오게 찍을 때랑 카메라 렌즈에서 인식하는 조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진 감성이 다르게 나와요. 최대 밝기를 얘로 인식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쟤는 안 나오게, 만약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화각에 잡혀버리게 된다면 확대를 해서 화각에서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은 사진 촬영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사실 에어비앤비를 처음으로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네. 가장 크게 하는 걱정이 게스트가 뭐 말썽을 부린다든지 게스트 말썽. 아니면 더럽히고 간다든지 이런 청소에 관한 리스크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거 리스크 맞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보통 공간임 대업 하시는 분들이 부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나 온라인 스토어 해볼까 아니면 공간 대여 사업 해볼까 막 고민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온라인 스토어를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까? 예를 들어서 반품 문제 안 생길까? 무조건 생기거든요. 모든 제품에 있어서 다 그렇고, 구매 대행도 그렇고 위탁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제조를 한다? 제조를 하고 브랜딩을 하면 제조사에서 물건을 잘못 만드는 일은 없을까요? 무조건 생기겠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는. 당연히 손님을 받는 일이고, 그 손님이 무언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아니면 구토를 해가지고 기물을 뭔가 좀 더럽힌다거나 시설을 더럽힌다거나 이런 일들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발생하겠지? 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발생을 언젠가 할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마음 대처를 잘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뭐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에어비앤비에서는 에어커버라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게스트로 인해서 기물이 파손되었다거나 시설물이 훼손됐으면 그 시설물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실 비용 같은 것들을 에어비앤비에서 내줍니다. 그게 에어커버예요. 33M2도 이런 게 있어요. 33M2도 33만 원에서 그 보증금에서 실제 든
든 비용만큼을 까고 고객한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또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무서워하시는 것보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스트레스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정도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침구류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고 다시 세팅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팁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마다 다 달라요. 일하시는 방식이 다 있어요, 본인만의.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침구류를 다 들고 본인 집에 가서 세탁과 건조를 다 해놓고 다음번에 청소하러 오실 때 다시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세트 정도는 여분을 마련을 해둬야겠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여기에 지금 빨래랑 건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갖다가 벗겨가지고 세탁하고 건조하고 그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동안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건조기나 세탁기가 없다면 그러면 근처에 있는 빨래방에 이거를 다 들고 가서 세탁과 건조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팅을 해놓으시는 분도 있고, 그 지점마다 그 이모님마다 하시는 일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으로 건조기를 놔봐요. 여기는 이모님에게 건조기 다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 해결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 만약에 이 방식이 편하다면 1호점 오픈한 데 있죠. 거기에도 적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